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5월 12일인데, 어제 11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오전에 잠깐 빨리 8시에 그, 뭐, 그 옥천 이원면인가? 그 제원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원면에 천태산이라고 그 영국사에 좀 다녀왔습니다. 예, 불공정 좀 드리고 이렇게 오면은 조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고 계신 그 절은 그 계족산에 있는 그 비례사라고 거기가 이제 주로 많이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조계사 절이거든요. 거기서 어머니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뭐 거기서 몇십 년을 다니셨으니까 뭐 보살님이라고 그러면 뭐 아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자주 가지를 못해요. 제가 좀 잘 됐으면은 거기 가서 좀 스님들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잘 되지를 않으니까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가기가 좀 그래요. 가서 가끔 가가지고는 뭐 절이나 드려오고 아는 분 있으면 인사나 드리고 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 돼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가까운 산이나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러세요. 또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 뭐 기독교 믿는 분들 있잖아요. 종교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성당이나 교회에 이제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기기능장의 떡상과 몰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그 회원님이 보내주신 건데 인터넷에 이게 돌아다니는가 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합격률하고 이렇게 뭐 졸업한 게 졸업 비율이니 뭐 이게 잘 써 있어요. 예, 좋은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예, 그 회차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요 전에가 안 써 있어요. 요 전에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후에 지금 합격을 해가지고 그런 것인데 저는 이거 훨씬 이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기능장 역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갔다라는 거를 뭐 완전 초창기는 빼고 그래도 이 45회 이후부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그 전에 한 39회서부터 좀 알았나? 한 43회서부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43회. 그래서 저는 이 전기기능장을 그때 왜 땄냐면은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 전기 공무원이었었습니다. 전기 일반직 예, 공무원을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있었다가 그 교육 인적자원부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 좀 그 안에서 진급도 안 되고 이 교육부가 좀 진급이 잘 안 돼요. 기술직이. 근데 대신 이제 수당 같은 거 엄청 셉니다. 여기는 뭐 기성의 지원금이라는 게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수당이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더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 그 교육부 또 공무원들은 좀 뭐야 그 학벌이 좀 있거나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학벌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급에서 많이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내부에서 그 1년에 공사를 한 6, 70가지를 60에서 70개까지를 합니다. 근데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고 그 업체들하고도 좀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 곤란해요. 그러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서 그 전에 이제 이민을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해가지고 그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 이민 갈 때 자격증이 이 저기 용접하고 전기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있으면은 상당히 좀 뭐요 점수가 기술 이민 갈 때는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이게 자격증 주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래서 전지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뭐, 마이스터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장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전기 쪽하고 용접하고 이런 기능. 그래서 이걸 뭐 다 취득은 했지만, 근데 이거보다도 뭐냐면, 이 이민을 가기 전에 이 중간에 이제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강사 생활.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산업기사를 먼저 가르쳤어요. 산업기사를 잠깐 하다가, 기능사로 바로, 뭐, 기능사를 좀 가르쳐 보라고 그래가지고, 기능사를 가르치려고 했다가, 작업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사 산업기사 출신이니 뭐, 생각을 해봐. 기능사를 가르치려고 해서, 전지 기능장을 갖다가 그럼 따야 되겠다. 기능사 따봐야 뭐 하냐 이거. 그래서 기능장을 따서 기능사를 좀 잠깐 가르치다가 이렇게 뭐 딴 나라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이거 못 가게 된 거예요. 아유, 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 안사람이 제 의견의 뜻을 존중해서 이민 가는 것을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서 이제 따라가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이게 머물러진 거지.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희한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지 기능장을 딸 목적은 딱 두 가지였었어. 기능사를 잘 가르쳐 보겠다. 전지 기능사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민 갈 때 마이스터 자격증이 용접하고, 그 다음에 전지가 가장 점수가 높다고 하니까, 그 영주권 받을 때, 그때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딴 거지, 뭐, 기능장 가지고, 뭐, 덕보고, 뭐, 선임하고, 무슨 돈 받아먹고,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자격증 가지고, 이렇게 맡겨가지고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안 하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는. 자격증 가지고 뭐, 이렇게 돈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좀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좋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가지고서. 그래서 좀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자격증 맡겨가지고 뭐, 이렇게 돈이라도 조금 나오면은, 그 연금처럼 이렇게 받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걸 바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내 전지 기능사를 가르쳐 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50회 때부터인가? 50회 때 이때 전지 기능장이 전지 안전관리 선임이 돼버렸어요. 와, 거기다가 이거 갑자기 50회에서부터 막 그냥 50회부터 54회? 54회. 아니, 난 전기기능장을 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서 뭐 가르쳤죠. 그 전부터 가르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50회 때부터 선임이 되고, 또 전기공사협회에서 특급 공사 기술 자격 수첩이 발급된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끝내주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그 전기기사 플러스 공사기사를 이 두 가지 자격증을 합한 것을 능가하는 자격증이 돼버린 거야. 이 사실만으로는. 그지? 왜냐면, 전기기사나 산업기사가 전기안전관리사 선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 그리고 전기공사협회에서 특급이 나와요. 이 특급이 나온다라는 건 공사 쪽인데, 공사기사도 얘는 고급밖에 안 나와요. 지금은. 그런데 특급이 나오니까 그거보다도 능가하는 자격증이 된 거지. 전기기능장이 잘 보면은요, 전기기사나 전기공사를 두 가지를 플러스 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자격증을 합쳐놓은 것보다 뭐예요? 능가하는 자격증이 돼버린 거야. 이 두 가지 사실이. 그래가지고 떡상을 한 거지, 거기다가. 이 두 가지 사실만 해도. 그렇죠? 봐도. 그런데 또
전기기능장이 또 직업훈련교사 2급이 바로 나와버려요. 다른 거 기사나 이런 것들은 2급밖에 안 나와요. 응? 예, 그러니까 교육받고서 교육을 받으면은 그걸 갖다 이수증을 갖다가 저기 고용노동부에서 갖다 주면은 직업훈련교사 저기 3급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얘는 기능장이나 기술사는 2급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 야 이거 이런 사실들만 봐서도 이런 세 가지 사실만 봐도 야 전기기능장이 완전히 막 떡상이 된 거야. 이렇게 막 팍 올라간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쌍기사보다 이 쌍기사라고 하죠. 전기 쪽 쌍기사보다도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이게 더 올라갔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게 전기기능장이 떡상이 된 게 이 50회 때였었어요. 그때 뭐 저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전기기능장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미 취득을 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또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막 저도 엄청나게 이름을 얻었던 때가 바로 이때 50회가 아니고 47회부터 부터 뭐 54회 뭐 계속 떡상하게 된 거예요. 막 저도 엄청나게 같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제 이름이 갑자기 막 떠지게 된 거죠. 그럼 뭐 이 학원에서 부르고 저리 학원에서 부르고 막 그런다니까. 그래서 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골라서 간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가 이제 저도 자존심이 뭐 대단했었고 이걸 뭐 잘 끌어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이태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좀 이 시대를 잘 탔어 희한하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를 보면은 나는 원래부터 전기기능장을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 같더라니까.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30살 초반 31살 때 이 공무원을 하면서 이상한 PLC가 배우고 싶어서 돈을 내고서 막 PLC를 배웠다니까. 아니, 이 전기의 기술은 이 PLC 같은 것이나 또 그리고 또 그때는 HMI도 그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 안 됐었어요. 그런 것들도 별로였고 그냥 PLC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자 쪽에서는 마이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주 기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돈 내고서 배웠다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 와가지고 그 지멘스께 이제 가장 비싼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배우면은 지멘스 걸 배우면 S5하고 S7 거를 배웠는데 그게 써먹지 못하고 있다가 기능장을 하면서 아니 이게 보니까 그 LS 한정과 PLC는 뭐 이거 누워서 떡 먹기야 이렇게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진짜. 매뉴얼만 하나 갖다 놔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전기기능장을 하면서 이 전기기능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작업형만 있으면 시퀀스 공사 작업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 시퀀스 공사 작업 PLC만 봤잖아. 근데 PLC에 뭐 강력했던 거야 제가. PLC는 뭐 내놓으라 할 정도로 뭐 못하는 게 없었어. 그냥 뭐 글로파면 글로파, 마스터 K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PLC를 가져와도 그 매뉴얼만 딱 던져주면 다 할 수 있었어. 지멘스를 하다 보니까 지멘스를 그 프로그램 과정을 그 380만 원을 주고서 그때 했다니까. 했더니 지금 돈으로는 1000만 원 이상 되죠. 응? 1000만 원 훨 넘어가지 몇 배가 되지. 그때가 지금 몇 년인 그 한 25년인가?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됐네. 24년도 23 그 정도 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380만 원이면은 생각을 해봐요. 1000만 원이 훨 넘어가는 건 돈이야.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 그 돈을 내고서 그냥 배우고 싶어서 그냥 뭐라도 하나 배우고 싶어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그걸 했던 거야. 그러더니 그 공무원 하면서 뭘 써먹을 수 없잖아. 그러다가 나와서 전기기능장에서 여기서 PLC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제 시퀀스 공사 작업하고 작업형이 이제 PLC만 봤으니까 이 PLC를 내가 굉장히 강하게 잘했었거든. 자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또 배우고 싶어서 배웠던 기술이고 하고 싶었던 했던 거니까 이게 두 개가 접목되면서 전기기능장에서 막 빛을 봤다니까. 그래서 뭐
아니 전국이 떠들썩했지 뭐 이태민이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였어. 전기 긴장하는 사람이 뭐 이태민이 모르면 간첩이다 했을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 전기 기능장의 이 떡상과 함께 제가 이제 막 뛰어 올랐죠.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학원을 내서 뭐 어떻게 해봤다 그러면 학원을 운영하는 그 기술이라든가 그 학원 운영하는 것도 그것도 다 그것도 있잖아.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돈 벌어먹고 이제 돈 타먹고 국비 타먹고 하면서 이게 잘 운영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이제 수업만 열심히 잘하잖아. 그래봐야 학원에서 다 돈 다 뜯기고 이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는 월급밖에 없어요. 월급에다 뭐 플러스 알바 조금 더 주고 수강생 더 있으면 그것뿐이야. 그러니 생각을 해봐. 이태민이가 엄청나게 뭐 알려져서 뭐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도 실제 돈 번 거는 내가 번 게 아니에요. 학원이 한 60%다 뛰어가. 그러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 1년에 1억 벌었다 그래봐야 나한테 떨어지는 건 4천만 원도 안 떨어져. 응?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학원도 자기네들 이제 운영하면서 뭐 재료비들하고 뭐들하고 뭐 하니까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어쩌저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태민이 아무리 날고기고 했어도 그때 이제 뭐 그 엄청난 유명한 강사에서도 그게 되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기술사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사산업기사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기능장 감사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었고 했지만 내가 아마 연봉이 최고 셌을 거야. 내가 최고 센 그 연봉이 최고 센 강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출판사에서도 막 오는데 나 됐다 가라고. 그래서 얼마 주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는데 걔네들이 그 돈을 주고서 부담이 갔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책 한 권당 1억 불렀어. 1억씩. 응? 내가 책을 아주 뭐 잘 써주겠지만 그 딱 한 권당 1억 달라 그냥 딱 그래 버렸어. 걔네들은 이제 판매하면은 몇 프로씩 뛰잖아. 몇 프로 준다. 뭐 3%, 뭐 4% 이렇게 준다. 막 그래요. 뭐 10%도 안 줘. 이렇게 몇 프로 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데 나는 그냥 무조건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1억 달라. 그냥 1억 주면은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했을 정도니 출판사 애들이 딱 몇 번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딱 돌리더라고. 나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나는 이제 계속해서 PLC 책도 뭐 가장 많이 팔아먹었던 사람이 나지 뭐 솔직히 말해서 PLC 책이니 뭐니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팔았어. 이태민이 거 안 보면 안 될 정도였으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막 뺏겼잖아. 학원들이 막 뺏기잖아. 뺏기고 그지랄 해가지고 또 이제 팔아먹고 그러잖아. 그래서 저작권을 또 낸 거야. 그때 저작권이라고 애가 프로그램 저작권까지 내가지고 막 그때 한참 그랬더니 또 반발이 좀 심해지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저작권을 침범하는 거를 갖다가 기술 내용 침범하는 거 같은 그냥 그러면 인터넷은 하지 마라. 학원에서 하든 말든 그건 난 상관 안 한다. 막 그런 식으로 또 간 거야. 이게 참 여러 가지 참 머리 아픈 게 많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잘해도 이게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서로 막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기기능장이 막 자꾸 3.0% 빠지니까 딴 얘기 하자. 이제 가자. 진도 나가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뭐 학점이 뭐 32학점 준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32학점도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 학점이 그냥 줘줘. 거기다가 또 뭐죠? 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사업주들한테 뭐 2천만 원인가 주잖아. 그러니까 아니 기사를 뽑겠어요. 기능장을 뽑겠어요. 기능장을 뽑으면은 사업주한테 2천만 원이 돌아가요. 그러니 기능장을 뽑지. 미쳤다고 기사산업기사를 뽑냐 이 얘기야. 이걸 뽑을 이유가 없지. 기능장을 뽑으면은 노동부에서 2천만 원을 지급을 해준다니까. 그런 제도도 있었어.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기기능장이라는 것이 떡상을 했어요. 이렇게 막 떡상. 지금도 마찬가지야. 전기안전 관리에서 선임이 되고요. 특급 그 공사 기술 자격 수첩이 발급된 이거 특급을 다른 것도 특급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됐고 뭐 직업훈련 교사 2급 발급되고 뭐 하고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여기 시점 있지 않습니까? 요 시점 갑자기 이렇게 떡상을 해가지고 뭐 그 한 3,400명 정도까지 응시를 했었어요. 400명.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아유 3,400명 정도 응시를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 55회 때 보면은 응시가 이렇게 팍 줄죠. 이렇게 봐봐. 2,000명대로 또 뚝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계속 보면 이렇게 보면은 봐봐. 이거 880명도 다 했네. 세상에. 어? 그래 1,000명대로 이제 지금 됐잖아. 봐봐. 이전에 거 통계가 안 나왔어. 이 사람은 이전에 거는 모르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뭐 3,300명, 3,200명, 3,400명이 시험을 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55회 때 산업인력가공단이 태클을 걸은 거야.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시험을 못 보게 해서 문제를 바꿔버려요. 여기 이때가 55회 때 그래가지고 문제가 바뀌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 문제를 출제했던 게 그 인천의 폴리텍인가 그 거기에 있던 놈이 그 출제를 했죠. 거기에 그 YC라고 저기 뭐 전기기능장 협회인가 거기 고문으로 지금 뭐 있잖아.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명단이고 YC라고 있어. 그놈이 공문이라고 있는데 그놈이 출제를 했어. 요때 출제낸 거야. 그렇게 내놓고 문제를 빼다가 폴리텍에서 글로파로 하고 그 글로파 문제거든. 글로파 문제를 해서 지들은 빼다가 해서 그놈들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불합격하고 이때 당시에 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 XGB PLC를 제가 등장시켜서 XGB PLC로 가르쳤더니만 뭐예요? 반불이 들어온다고 막 떨어뜨리잖아. 그래가지고 바리스타 막 억지로 제거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잖아. 그 폴리텍 놈들 때문에. 그런 짓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응시자가 이렇게 줄어가는 거야. 줄크는 거야. 이 줄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그 짓을 한 거야. 이게 응시가 갑자기 막 3,400명씩 이렇게 50회서부터 막 늘어나서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응시자를 줄어버린 게 바로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면은 응시자 수가 이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이때 한 50회에서 54회 때 뭐 3,000명씩 시험을 봤다 그러면은 지금쯤이면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면은 1만 명이 받아야 돼. 1만 명이 응시를 할 수 있어요. 3,400명이 1만 명까지 이렇게 응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됐던 시험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작업형이다 보니까 1만 명이 응시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와서 1만 명이 응시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6일차까지 시험 봤어요. 6일차. 6일차에 3배면은 6, 3, 18. 1차까지 시험을 봐야 돼요. 1만 명이 응시하려면 작업형을. 산업인력가공단에서 기능시험을 갖다가 18일차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시험장하고 감독관하고 이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 보면은 기능장 시험은 2주 동안만 딱 보잖아. 2주 딱 보는데 2주면 14일인데 18일이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18일이면은 문제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한 30개씩은 만들어야 돼요. 30개씩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시험장도 지금의 몇 배예요? 지금의 한 3배, 4배 정도까지 있어야 되고 감독관도 그만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그 널브러진 시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그리고 또 그 2번에 보시면 쓰레기 폴리텍이나 양아치 학원들의 이익을 위해 시험을 개입한다고 그랬죠. 시험을 개입을 하고 또 감독관 심어가지고 폴리텍이나 이 양아치 학원들에서 감독관을 심어서 자기네 학생들을 몰래 합격시키는 일이
빚어졌단 말이야. 지금도 빚어지는데 이렇게 1만 명이 응시를 하고 18일차 동안 시험을 보면서 감독관이 뭔 짓을 할지 그거는 공정하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 그러면은 뭐 부정이라는 부정은 더 많아질 것이고 불공정한 시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1차가 많아지면. 이렇다 보니까 산업인력가공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3,000명 너무 응시가 많으니까 이 응시자를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응시자가, 실기 응시자가 지금 보십시오. 한 1,000명대로 지금 안착이 됐어요. 1,000명이면은 1,000에서 1,200명 정도까지는 뭐예요? 3일차만 봐도 되거든. 그치? 근데 1,200명을 넘어가면은, 응시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또 3일차가 좀 문제가 있죠? 어? 이걸 넘어가면 뭐 1,500명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4일차 이렇게 봐야 된다고, 4일차를. 그치?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1차를 늙을 수가 없어. 시험 1차를 늙을 수도 없고, 시험장을 늙을 수도 없고, 감독관을 늙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안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안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응시자 수를 이렇게 강제로 줄여 나간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장이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쫙 올라가다 몰락하게 된 요 원인은 뭐냐? 산업인력가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 응시자 수를 이렇게 줄여 나가요. 응시자 수를 줄여 나가고 응시를 못하게 그렇게 하고 또 이 엉터리 또 불공정한 자격 검정 시험도 많은 역할을 했어요. 시험 조작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조작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사실은 뭡니까? 필타평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업형 시험을 갖다가 올린단 말이야. 플러스 알파 점수 한 5점 준다. 작업형 점수는 이게 고무줄이거든.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얼마를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작업형 시험은 그 감독관의 주관에 해가지고 5점을 더 주고 빼주고 그럴 수가 있어. 지 마음대로야 그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이 작업형 시험이기 때문에 필타평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오면은 작업형 시험은 높여져 가지고 합격자를 만드는 거야. 합격률과. 그게 75 시험 아니었어? 그렇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응시자 수를 갖다가 응시자 수를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불공정한 자격 검정을 했고요. 자격 검정. 이 불공정한 자격 검정에는 출제 오류도 있습니까? 우리가 기사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문제, 16문제 이렇게 필타평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문제가 틀렸어요. 문제 1번 문제가 출제 오류다. 그러면은 요거를 점수를 다 줘버려 가지고 합니다. 이게 5점짜리면 5점을 다 줘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 작업형 시험 문제를 보면은 한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다 연결해서 그 안에 1과제, 2과제라고 돼 있잖아요. 1과제, 2과제가 이게 한 문제 50점짜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 연결해서 하나의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출제 오류를 인정을 안 하고서 그지를 안 하는 거야. 이런 출제 오류 때문에 불공정한 시험이 벌어졌잖아. 70일에도 보시면 70일에도 그때 이제 대표적인 시험 2의 N승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 2의 N승을 해보니까 2의 21승을 누르고 있어요. 21번, 2의 23승을 눌러가지고 동작이 안 되니까 떨어뜨렸잖아. 그래서 보니까 숫자가 오버가 돼가지고 타이머가 멎어버리잖아. 동작이 안 돼. 딱 멎어버리잖아. 16승 이후부터는. 그런 걸 가지고서 불합격을 시켰잖아. 엉터리 문제를 낸 거야.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이게 이 N의 카운터에 입력의 한계 범위를 갖다가 주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지,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출제 오류라든가 내부에서 감독관의 이 시험장마다 채점 기준이 또 틀려. 감독관마다 다 달라, 얘네들 하는 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엉터리 불공정한 자격 검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험을
조작했어. 합격률하고 합격자 수를 조작을 해요, 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정기기능장이 뭐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응시자 수를 이렇게 줄여 나가잖아. 응시자 줄였어요. 이때 3,000명이 넘었어요. 3,400명 됐었어요. 그랬던 게 이렇게 줄어든 거야, 지금. 여기에 지금 안 나왔잖아. 일부러 이 사람이 지금 뭐 그 산업인력가용이나 학원하고 이게 연결이 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정권을 갖다가 안 내지. 아니면 자료가 없다든가. 그렇겠지. 그래 놓고 지금 봐봐. 회복기라고 하는 거 봐. 회복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거 심각한 거를 이게 이 회복기라고 볼 수 없는 게 데이터만 보면 이런데 응시자 수를 보라고. 응시자 수가 지금 이거 반토막도 더 났다니까 봐봐. 응시자 수가 이런데 무슨 회복이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아니다. 회복이. 회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응시자를 봐야지. 응시자 수가. 왜 응시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 이런 여력이 있는데 지금 이런 좋은 떡상하는 이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봐서는 그때 옛날에 3,400명 봤으면 지금은 한 1만 명이 1만 명 응시 가능한 그런 여력이 있는 이 시험이에요. 정기기능장이. 근데 1만 명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강제로 줄여나가잖아. 이 데이터만 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응시자가 줄어드는데 이걸 보고서 뭐 회복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야.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쓰레기 폴리텍이나 이제 양아치 학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험에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해가지고 막 출제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감독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학생들만 몰래 합격시키고 문제 빼다가 하고 이 짓을 벌였던 게 바로 이 정기기능장 시험의 몰락 이유 중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보면은 최근에 와가지고 보면은 얼마 몇 년 안 됐거든요. 이게 한 2년 됐나 지금 보니까 우리 전기 기술인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라는 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자격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별도로 이제 빠져나갔어. 전기기능장들이 자신들의 이제 권익 향상과 위상 제고 하면서 사단법인화에 돼가지고 전기기능장 협회라고 이렇게 또 따로 나갔어.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전기기능장이 뭡니까? 한국전기기술인협회하고는 이게 등을 지게 된 거야. 말이 걔네들이 이제 같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곱게 볼 일이 아니지. 따로 나가가지고 이 자격증에 불과한 건데 전기기능장은 자격증에 불과하잖아. 그렇잖아. 기사도 그렇고 기능사도 그렇고 기술사도 그렇고 하나의 자격증에 불과한 건데 얘네들이 따로 나가서 뭘 해보겠다고 저러니 이게 이게 똘똘 뭉쳐지지가 않는 거야.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이게 더 뭐예요? 전기기능장이 이게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전기기술인과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얘네들이 별도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짓을 하니 그게 되겠느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여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협회를 만든 건데 여기서는 이제 특급 기술 자격 수첩이 이렇게 나와. 공사 자격 수첩이 나온다라는 거, 이건 좋은 건데, 여기는 좀, 전기 기술협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라는 거, 공사업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들이 좀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전기기능장 수업을 했었어요. 전기기능장을 서울에 한국전기공사협회라고 지부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돈벌이를 위해서 얘네들이 전기기능장 모집을 해가지고 수강을 해서 돈을 타먹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거야. 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나 한국전기공사협회나 이런 데서는요. 자격증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면은 그거는 협회가 아니고 학원이 돼버린 거야. 학원화된 거지 한마디로. 정부 돈 타먹으려고 교육을 그거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뭐 무슨 기술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그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 사단법인화 된 이 전기기능자협회라는 데 보수교육이라는 걸 하거든. 보수교육. 근데 보수교육은 좀 문제가 있어. 응? 쟤네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건데 자격증에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증의 보수교육은 요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없어요. 법에 이게 보수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전기기사를 따서 이 기사를 따가지고 뭐 전기공사 기사를 따가지고 내가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이 되잖아. 그지? 그 현장 소장으로 선임이 되잖아. 큰 공사에. 응? 그렇게 될 때 그 전기공사 기사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현장 대리인인가 그걸로 선임이 된다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자격증이 이제 딴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그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계속. 근데 보수교육은 뭐냐면은 몇 년 단위로 이제 자격증의 이 기술이 자꾸 떨어지니까, 보수교육을 해가지고 기술을 갖다가 이제 채워가지고 따라가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있는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교육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없어요. 예. 그냥 얘기 떠드는 것 뿐이야. 그냥 자기들 기술이 좀 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좀 배워가지고 그걸 채우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그러더라고. 근데 자꾸 얘네들이 이렇게, 전기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힘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분리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망해가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전기 자격증 자체가 그냥 다 망해가는 거야. 한마디로.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그래서 그걸 반대를 했어. 엄청나게 반대했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전기기능장이 뭐라고 자격증이 불과한 것인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따로 나가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죽으러 나가는 거야. 한마디로.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죽으러 나가는 거야. 그냥 사지로 내몰리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것이지. 왜 그걸 기사, 산악기사나 기능사 그리고 또 기술사들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만 기능장이 따로 나가가지고 그 짓을 하냐 얘기야.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바로 이런 원인들이 전기기능장을 현재 몰락하게 된 원인이 된 거야. 나는 그렇게 바라봐요. 이 큰일이야. 이것도. 심각한 거라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하는 사람, 기능장을 뭐라고 하면 안 돼. 기사, 산업기사도 어차피 가가지고 현장 가서 벤치 잡을 일 있어. 벤치 잡을 일 있어. 나도 그랬어. 기사 가지고서도요, 현장 가가지고 벤치 잡았던 적도 많았어. 기사 가지고서 일을 해도. 근데 기능을 갖다가 무시를 한다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봐서는 나는 그래. 책상 물림으로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은 이건 절름발이 기술자라고 하는 거야. 절름발이 기술자. 절름발이 기술자가 되느니 나는 온전한 기술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어디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나가잖아요. 그런 거 전기기사니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손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자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지. 아니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뚝딱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걸 책상 물림이라고 하지 생각을 해봐. 실제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뭐 기사 산업계도 있지만 기능장도요. 나 그래서 딴 거야. 그리고 기능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딴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올바른 생각 아니야? 기술자로서? 근데 아무튼 벤치 잡기 싫어가지고 막 자꾸 그런 사람들이 기능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니야.
기능장 해보면 엄청 힘들어. 따기 참 힘들어. 기사 산업기사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 간에 존중할 줄 알고 똘똘 뭉쳐야지만이 우리 전기 기술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보니까 뭐 계속해서 뭐 정부에서도 계속 그 전기 기술인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더구만.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고 그러니 내가 봐서는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전기 기술인이 살아남으려면은 똘똘 뭉쳐야 된다고. 뭉쳐서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 지금 봐봐. 그래서 문제가 돼. 나 이런 것들이 전기 기능장에 지금 현재 몰락한 이유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글쎄 제가 얼마나 이걸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사람은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70살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와 70살이면 앞으로 15년 남았어. 와 70살이면 와 이거 70살이면 15년을 더 할 수도 없을 거고 건강에 허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지금 실제 그 신체 나이는 60대 중반을 넘어간 것 같아. 이거 완전히 몸이 다 부셔져가지고 병자가 돼 버렸어. 그래도 목소리만 좀 쩌렁쩌렁하니까 그냥 골골골 살다가 살다가 이제 갈라고 라는 것 같아. 나 봐도. 그래서 70은 좀 힘들겠고 한 60대 초반? 60 이제 앞으로 한 5, 6년 정도 남았나 모르겠나. 얼마 그거 금방 가요. 그동안 이거 해온 거 보면은 야 세월 참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 아무튼 제가 이걸 하면서 좀 이 시험이 좀 바뀌길 바래요. 공정한 시험으로 바뀌고 내가 봐서 이 작업형 시험은요 좀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저기 CBT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필답형 시험보다도 작업형 시험은요 이 시험장을 마련해야 되고 또 감독관을 섭외를 해야 되잖아. 거기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겨. 그리고 문제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필답형 문제처럼 기사 같은 경우에 15문제, 16문제 이렇게 보잖아. 15문제 본다 그러면은 15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능장은 이게 50점 만점 1과제, 2과제 통으로 해서 하나야. 하나로 됐어. 50점 만점에서. 그래서 물론 뭐 그거 따지면 25점이라 할 수도 있겠지. 1과제, 2과제 하면은 그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거든. 하나의 도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겨. 이게 출제 오류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걔네들이. 출제 오류에 대해서 뭐 점수 다 주고 합격시킬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이 기능 시험에서는 지양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예 전문 출제자를 갖다가 저기 시험 보게 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그럼 나도 시험 볼게 가가지고 나 출제할게. 그리고 또 시험 센터를 만들자고 그랬잖아. 시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한 거기 1년 365일 중에서 한 달하고가 1년에 2달 정도는요. 그냥 풀로 시험 봐. 그냥 30일씩 풀로 보면 돼. 그 나머지는 말이야. 시험 문제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는 기간 가지면 되는 거야. 1년에 2번. 그러면은 1만 명도 시험을 볼 수 있다니까. 1년에. 아니 1년이 아니고 한 회차. 그럼 1만 명 그 2번 해가지고 2만 명까지 1년에 2만 명까지 다 보게 할 수 있는 시험장을 마련하면 되는 거야. 시험 센터를 갖다가 내가 그랬잖아. 서울, 부산, 광역시만 이렇게 하라고. 어차피요 각 시도 뭐 여러 군데에다가 그 시험장 여러 분산해 놓는 분산해 가지고 뭐 수험자 편리를 위해서 거기 보게 한다고 어쩌고 개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에 산단 말이야.
대전에 살아가지고 시험 응시하려고 딱 대전에 딱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매질차 응시하려고 그러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딴 시험장으로 가야 돼요. 응? 내가 대전 사람인데 내가 대전 3일차를 보려고 준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딱 해서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3일차 꽉 차버렸네. 없잖아. 그럼 다른 날 3일차 휴가를 받아놨으니까 3일차 시험 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뭐 딴 지역으로 가는 거지 한마디로. 다 그래 지금도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그 지역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거기서 시험을 보게 한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런 게 그래서 시험장 막 열어주려고 막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누가 그러냐면 학원들이 그러는 거야. 학원이나 학원들이 걔네들이 거기서 해먹으려고 해먹으려고 거기 거기 시험장 열면 누구 감독관 들어갈 거는 이제 웬만하면 알거든. 응? 거기 열어버리면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딱딱해서 누구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지랄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응? 그러는 거요.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충남에 있는 보령에 살고 있다. 대천에 살고 있는데 아니 그 뭐 저기 말이야 대전이나 뭐 그런 데 시험장이 있는데 왜 보령은 없느냐 막 항의하면 보령 시험장에다 보령시에다가 그 전기긴장 시험장 열어줄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어디 지역에 거기 또 거기다가 막 열어달라고 항의해가지고 거기 열어줄 거냐고.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응? 한두 군데 그렇게 해서 열리면 되겠어? 여러 군데 막 분산해가지고 막 해서 그렇게 하면은 관리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수험자들한테 말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각 시험장마다 감독관마다 이게 다 다르다고. 검정 기준이 다르다 얘기요. 그냥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면 공정한 시험을 볼 수 있는 이 시험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 이 감독관이 생각이 틀린데 얘네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게 틀린데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뭐예요? PLC 시험 뭐 그따위로 내니까 동작사항에 동작 기본적인 설명을 써놓지를 않으니까 감독관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산업인력가공단에다 전화해가지고 이게 동작이 뭐냐고 물어봤사지를 않나? 아니면 다 한 사람 있잖아. 그 노트북 닫지 말고 가라고 해놓고서 거기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검사하는 척 하잖아. 그지? 그래서 동작 보려고. 그지? 무슨 동작인가. 그렇게 해서 저 감독관이 할 정도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시험장이 다 이 모양이라고. 그러니 각자 시험장마다 기준도 다르고 다 이렇게 하는 걸 널브러지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서울에 한 곳만 놓느냐? 아니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광역시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험센터를 해서 1년에 2번 해가지고 한 달 해가지고 2달 동안 이렇게 만 명씩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해봐.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시험장을 계속 열어줄 게 아니야. 그리고 감독관 계속 섭외해서 그 지랄 하는 게 아니라고. 감독관도 시험 봐서 들어가. 시험 봐서 FM대로. PSC면 PSC 있잖아. 한 10개 정도 문제 난이도 있는 걸 딱 주고서 그냥 다 풀어낼 수 있는 시간 안에 풀어내가지고 통과하는 사람. 감독관이 돼야지. 실력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시험 보러 갈게. 그리고 시코스 공사 작업도 그것도 다 시험 봐. 전부 다 시험 봐서 감독관으로 하란 말이야. 아무나 개나 소나 그냥 다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다 시험장마다 각각 다르고 누구는 모른다고 하고 말이야. 그래 전화나 해야 됐었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불공정한 자격 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자격 검정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개선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능 시험들은 다 그래. 이게 지금 산업인과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 기능 시험 있지 않습니까? 기능 시험들은 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게 기사산업기사처의 필답형 시험이나 CBT 시험보다 이게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능사나 기능장의 이 시험을 갖다가 기능 시험을 안 볼 수 없잖아. 작업형 시험을 안 볼 수가 없잖아. 원래가 작업이 준대. 응? 그렇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려면은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협력공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 거예요? 여기처럼 응시자 수를 이렇게 줄여 나간 거야. 봐봐. 응시자 수 계속, 이전에는 3,400명 이렇게 됐다니까. 이게 이렇게 줄은 거야, 이게 지금. 이전에 건 없잖아, 지금. 봐봐, 얘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기기능장의 떡상과 몰락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몰락하게 된 원인은 이 범죄 비리 집단이 산업일가공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몰락하게 만든 원인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들 시험 못 보게 하기 위해서. 3,000명이 넘었던 이런 응시자 인원이 이렇게 줄은 거 봐. 이게 이렇게 줄을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짓을 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쓰레기 폴리텍하고 양아치 학원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거기다가 또 몰락된 게 뭐예요? 이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뭐예요? 기능장이 빠져나가서 사단법인에 지들끼리 따로 놀겠다고 저지랄하는데, 따로 놀아봤자 그거 뭘 할 수 있겠어, 얘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얘네들은. 아니, 그깟 보수교육이니 뭐냐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전기기능장뿐만이 아니라 기사산업기사니 뭐 기술사니 뭐 아니면 기능사니 전부 다 보수교육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따로 나가서 그걸 하고 있냐, 이 얘기야. 그리고 보수교육이 뭐 국가기술자격법에 그게 있는 겁니까? 없는 걸 가지고 지금 그지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뭘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전기기능장에 뭘 위해서 싸운다라는 거야. 가서 봉사나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용해서. 그럼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또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고서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요. 이 시험 제도를 개선을 시켜야 돼. 이게 산업협력공단 완전 손떼기 해버려, 그냥. 아예 딴 데도 넘겨, 정부 기관에. 그럼 되지. 그래가지고 시험센터를 세워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전기 시험 다 보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전기 기사도 보고, 전기 기능장도 보고, 기능사도 보고, 다 그래서 해, 그냥. 그러면 공정한 시험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쓰레기 폴리텍이나 양아치들의 이익에, 또, 시험에 이제 이익을 위한 시험 개입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제거가 되면은, 이 시험은 올바르게 갈 거라고 나는 봐요. 문제는 이 산업협력공단이었어, 산업협력공단. 이 짓을 한 거 봐, 이거. 내 말이 뭐 사실이 아닌 줄 아는가 보네. 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난 사실대로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고, 이 수험자들이 이 많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보고 있고 이렇게 된 원인은 산업협력공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범죄 비리 집단인 이 산업협력공단 때문에. 얘네들은요, 친인척들 거기다 다 박아가지고 지들끼리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이것들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전기기능장의 떡상과 몰락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씩만 예로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으니까 그 이유가 원인이 누구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몰락하게 된 원인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일부러 몰락하게 만든 거야. 누가? 산업협력공단 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족빠지게 힘들게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시험이 돼버렸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